수의원정대 센터 정이은진입니다. 네, 한 주 만에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주말도 정말 너무 빠르게 가고 또 이렇게 월요일이 왔는데, 월요일은 늘 지치고 힘들지만 저희 또 수의원정대와 함께 하시면 에너지도 얻어가시고 좋은 투자 전략도 함께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시간 꼭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와 함께 또 우리 수의원정대를 이끌어 나갈 우리 두 전문가님들과 인사 나누고 저희 이야기 좀 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넘버원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만에 새롭게 또 인사드리네요. 최근 시장 흐름 상당히 지수는 좋은 흐름인데 종목들별로 상당히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시간, 이런 시장 흐름이라든지 종목 흐름 오늘 1시간 동안 포인트만 찝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알차게 또 시간 보내보도록 하죠. 네, 이제 또 우리의 대전문가님 또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다시 연락드리는 다시 인사드리는 연락을 드렸어요. 네.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문자도 보내고 노란톡도 보내고 있는 대전문가 고윤계입니다. 일주일 동안 시장이 연일 신고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내 종목은 가지 못할지와 같은, 어떻게 보면 좀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처럼 좀 시장이 약간은 조금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은 오늘 시간 같은 경우에는 또 한 주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번 주는 많은 변동성을 내재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은 더욱더 특히나 더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2시간 동안 같이 한번 힘차게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늘 이렇게 아주 알차게 준비를 해오시지만 오늘은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멘트까지 해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잘 알고 계시죠? 알고 계셔도 또 짚고 넘어가야죠? 네, 저희 수의원정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요. 팍스경제TV 수의원정대 검색하시고요. 그룹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은요, 저희랑 실시간으로 소통 가능하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도 같이 해결해 보시고, 또 지금 이 방송 시간뿐만이 아니라 방송 외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또 소소한 일상들 나눠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희 전문가님들 함께 하실 준비 되셨죠? 그럼요. 네, 저희 늘 단골 멘트인가요? 네, 출발 준비 됐습니다. 출발 준비 됐습니다. 연락도 하셨고 네네. 인사도 하셨고, 그러면 이제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노란톡에서도 많은 분들이 저희와 또 함께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는데, 또 거기에서 또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우리 또 지난주에 수의원정대 종목에 대한 부분들도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매주마다 저희가 수의원정대 종목을 같이 또 함께 하고 있는데, 요거 우리가 그냥 툭 던지고 그냥 탁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요거에 대해서 같이 또 어떠한 흐름 갖고 있는지를 또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또 집중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난주에 우리 원정대 종목이 인선 ENT였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나는 꼭 쳐다보면서 대답을 바라고 우리 원 전문가님 안 쳐다봐요. 하지만 난 꿋꿋하게 쳐다봐. 그러면 늘 우리 대 전문가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네, 우리 인선 ENT 좀 흐름 어땠는지 우리 넘버원 전문가님께서 한번 좀 흐름 체크 한번 해주시죠. 기존 원정대 종목보다는 약간 부진한 흐름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흐름 자체가 지금 대형 IT 쪽으로 집중되고 있고 파생돼서 상승하는 업종만 집중되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괜찮더라도 약간의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는 업종은 좀 소외되고 있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시장의 성격 자체가 지금 수급이 한 군데로 쏠려 있지만은 순환매가 발생하면은 분명히 이런 수급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원정대에서 제시한 종목들은 한 번 그냥 한 주 지났다고 해서 제외하지는 마시고요. 시장 흐름 자체가 다시금 변화하면은 이러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은 다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 드리면서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제 노란톡 안에서 이러한 부분들 또 흐름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주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늘 어떤 관심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게 그 다음날 막 확 이렇게 막 뛰고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어떠한 실적들로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체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노란톡에서 쭉 함께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에도 또 수익 원정대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죠? 네. 네. 수익 원정대 종목은 저희 노란톡에서만 확인 가능하시고요. 노란톡 수익 원정대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방금 말씀드린 수익 원정대 종목뿐만이 아니라 또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희 핵심 노트 요거 굉장히 반응 뜨겁습니다. 요 핵심 노트도 저희가 아낌없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노란톡이 방송 중에만 공개잖아요. 네, 그렇죠. 방송 끝나면은 네, 아주 그냥 얄짤없이 닫아놓죠. 잠가버리시죠. 그냥 완전 네네. 그냥 닫아버리니까 지금 열려 있을 때 그냥 아주 그냥 편안하게 들어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좀 주식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대전문가님께서 아까 얘기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지금 계속 지금 연속적으로 코스피가 아주 그냥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계속 더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왜 내 종목은 이럴까라고 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흐름들을 갖고 있는 이런 한 주간의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대전문가님께서 한번 짚어주고 한번 가보시죠. 네, 뭐 시장은 일단 제가 대전문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속적으로 좀 코스피 시장이 뭐 지속적으로 좀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 제가 IT 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와 그리고 하이닉스 이 쌍두마차가 이제 네. 중심이 돼서 코스피 시장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최근의 시장의 어떤 특징을 놓고 본다면 물론 외국인 수급은 유입이 되고 있지만 일부 업종군이나 일부 종목군으로 매수세가 굉장히 좀 쏠리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오늘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일부 제약업종들이 조금 강세를 떴다라는 게 오늘의 좀 특징으로 좀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동안 조금의 좀 강세를 떴었던 뭐 해운주라든지 화학주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조금 꺾이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나왔다라는 게 현실의 좀 현재의 특징이라고 좀 볼 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현상은 언제 나왔었냐? 2016년과 17년도 그때 보면은 삼성전자가 그때 그 종목 대비 거의 더블 가까이 상승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시점이랑 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제가 우리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아마 아실 텐데요. 네. 디램 업황 자체가 지금 돌 수 있다라는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돼 있고 그동안은 반도체 업황이 어느 정도는 뭐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라고 뭐 분석 자료들이 대부분 좀 의견이 충돌이 됐었는데 지금은 디램 시장 업황 자체가 좋아질 것이라는 지금 어떤 공감대가 지금 뭐 애널리스트라든지 매니저라든지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금 다 같이 형성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고점은 2018년도 말에 찍었고 지금 현재 고점 대비 거의 50%, 60%가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2, 3년의 시차를 놓고 본다면 바닥권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렸던 걸 아마 패턴이 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지금 대부분의 지금 증권사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게 되면 근래 들어서 목표 주가가 상향이 제일 많이 되고 있는 게 지금 하이닉스예요. SK 하이닉스. 왜냐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연말에 대한 또 기대감이 있잖아요. 왜냐면 인텔의 랜드 사업부를 인수를 네. 했습니다. 물론 8조 원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혹자는 뭐 승자의 저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도 있지만 일단은 그런 기대감이 충분한 그런 부분이고 디램 업황이 돌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수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입니다. 즉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오르게 되면 결국 지수가 이끌려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좀 강력하게 쌍두마차가 끌고 있는데 오늘 또 한 마리가 또 같이 붙었죠.
네, 삼성 네.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또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이 세 마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그런 조금 순환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풍요성의 빈곤이냐라고 그러니까요.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등락 비율이나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상승하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오르는 올라가고.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시장의 특징이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은 특히나 더욱더 압축적이고 그런 종목군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강세 국면이지 않습니까? 지금 환율이 지금 1,100원 하회를 해서 거의 연중 최저치예요. 오늘 1,08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통상적으로 증권업종들이 좋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증권업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학개미 혹은 뭐 서학개미로 표현되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매가 이뤄졌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키움증권이라든지 이런 증권사들도 지금 지속적으로 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위탁 수수료라고 해야죠. 매매가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수수료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수수료 대금에 의해서 증권주 또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으로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으로 놓고 본다면 최근에 좀 많이 빠졌었던 어떻게 보면 코로나 관련주라든지 혹은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관련된 그런 이슈들 때문에 제약바이오라든지 일부 유통업체들의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같은 맥락이었죠. 물론 코스피 내에서의 어떤 녹십자 관련된 이슈가 네. 있었죠. 뭐 혈장 치료제 관련된 이슈와 맞물리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이제 화이자를 이제 쓰겠다라고 접종을 하겠다라고 지금 승인이 된 상황이고 미국도 이제 승인을 좀 앞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의 어떤 기대감이 농후하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로 조금 쏠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좀 특징적인 이슈가 있었죠. 바로 이제 컴투스를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게임 업체들을 놓고 본다면 그동안 중국 게임은 한국에 계속 많이 들어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에 지금 못 가요. 네. 그 옛날에 우리 얘기했던 뭐 한알령이라든지 이런 이슈들 때문에 되지가 않았던 부분인데 요번에 파노라는 거를 이제 획득을 했습니다. 즉 니네 컴투스 들어와서 우리 중국에서 이렇게 뭐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막혀 있던 게 이제 뚫렸다 보니까 컴투스가 굉장히 좀 급등한 모습이 나타났고 지난번에 그 왕이 외교부장도 네. 왔기 때문에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리고 컴투스가 풀렸기 때문에 향후 한알령이 풀릴 것이야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 들어서 뭐 게임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드라마 제작사 특히 네.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 연일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물론 시가총액이 싸다라는 그런 측면도 물론 있는 부분이겠지만은 일단 그 미디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농후했었던 지난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 오늘은 그나마 코스피 시장은 조금 강세, 코스닥 시장은 좀 크게 강세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아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키 맞추기가 나오면서 왜냐면 코스피는 거의 뭐 역대 최고치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지만은 조금 좀 쉬었다 가야지 이런 모습이 나오겠지만 형이 저만큼 가는데 동생도 따라가야지라는 그런 마인드가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으로의 좀 매수가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시장 내에서의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면 코스닥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적용하면 누가 갈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그다음 시젠 이런 애들이 갈 수밖에 없죠. 물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합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적인 그런 기대감 때문에 연일 강세를 띠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 부분인 것 같고요. 물론 이런 종목군이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지만은 오히려 이거와 말미암아서 코스닥 내에서도 업종 내에서의 어떤 키 맞추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제약바이오의 반등도 뭐 꾸준하게 한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부 완전히 작은 소형주라든지 이런 종목은 오히려 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코스피에서도 약간 중대형주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중대형주의 상승세가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고 이 이끌고 있는 주요 주체는 누구냐? 외국인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그냥 한 줄을 제대로 이렇게 쓸어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정리까지 쫙 다 해주셨는데 요즘에 진짜 그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해주시긴 했는데 이제 요즘에는 진짜 무슨 구만전자, 집사닉스 이러면서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커지고 있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키 맞추기에 대한 부분들로 좀 코스닥 시장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원 전문가님은 이번 한 주, 그러니까 지난 한 주죠? 지난 한 주 좀 어떻게 좀 보셨나요? 예, 대 전문가님께서 대부분 압축을 하고 포인트를 말씀해 네. 주셔서 저도 심플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그 IT 대형주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부분이 시장에 힌트를 줬었고요. 그 강세 국면이 시장에서 연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질 자체가 아무래도 지금 오늘 장이 상당히 특이했던 흐름이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약 1.5배 정도 많은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이러한 시장 자체는 그 시장 참여자들,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매매하기가 난이도가 높은 네. 장이고 약간 조바심이 날 수 있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총 상위주로 수급이 쏠려서 지수만 올리는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수 대비해서 종목들은 좀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예측은 했었지만은 그 쏠림 자체가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 자체는 지속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사례에서 뭐 17년도라든지 이러한 시장 흐름 자체가 대형주로 쏠림이 나타나면서 계속 밀어올리는 흐름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한 흐름 자체가 뭐 올해 말 정도, 올해 지금 12월 중반 전까지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시장 자체는 분명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그 종목들의 순환매가 일어나야지 코스닥이라든지 그런 흐름도 동반해서 상승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순환매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 약간 뭐 5G 업종이라든지 네. 다시금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순환매가 빠르게 도는 모습.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제약바이오주들의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최근 흐름 상당히 강한 흐름 먼저 나타났고요. 오늘 같은 경우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강세까지 동반해서 나타나면서 아무래도 지금 셀트리온 그룹 자체 뭐 합병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 반영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에서 백신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와야 되지만은 정부의 스탠스의 일부 변화가 국내 치료제라든지 백신에 대한 그런 검토도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먼저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뭐 5G 오늘 뭐 업종별 순환매의 힌트가 먼저 나타났다고 네. 하면은 다른 키가 될 수 있는 업종 뭐 미디어라든지 이러한 업종들 같은 경우에 순환매도 연속돼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시장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친이장에 대해서 지난주에 대한 부분을 리뷰를 해주셨는데 저번에 우리 노란톡에 우리 대전문가님 래퍼 같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원 전문가님이 뭔가 분위기 있는 래퍼 같네. 뭔가 정확한 딕션으로 뭔가 이렇게 탁탁 전달을 해주시는데 이거 봐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전문가님이 이렇게 미소만 짓는다니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렇게 미소가 멋지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미소 좀 자주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나만 알겠습니다. 보기 아까워. 예, 네. 네. 우리 지금 이제 두 전문가님께서 지난주에 대한 시장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 주셨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노란톡에서 계속 주고받고 이제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방송에서도 같이 좀 정리를 해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노란톡에서는 저희가 좀 더 실시간으로 체크가 가능하시니까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수익 원정대와 함께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체크를 해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대응 전략도 이렇게 좀 세워보시는데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이렇게 고민할 때는 그냥 하고 봐야 돼요. 이제 그러려면 이제 들어오셔서 저희를 함께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함께하고 싶지만 지금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 유튜브
너튜브죠. 제가 이런 것 좀 잠깐 헷갈려 했어요. 너튜브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지난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또 중요한 거는 또 이번 주잖아요. 이제 지나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반성을 해봤다라면 이번 주에 대해서는 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피는 어떻게 보면 좀 과열 구간에 좀 들어가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투자자들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부담을 좀 덜어주실 수 있게끔 이번 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우리의 고민을 좀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문가님께서 먼저 대전문가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상황은 뭐냐? 흔히 말하는 이제 못 먹어도 고라는 표현이 딱 맞지 않나 네. 싶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도 미국 시장에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해석이 굉장히 웃겼어요. 굉장히 최악의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네. 고용의 지표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다. 그래서 시장이 올랐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고 네. 만약 그 전에는 고용지표가 조금 괜찮게 나왔었거든요. 그때는 또 어떻게 나왔냐면 경기 개선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농후하구나. 이런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뭐 귀걸이 네.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리는 그런 시장이고 다들 지금 공통된 생각일 겁니다.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근데 다들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시장은 항상 옳다. 네,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요. 일단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당장 시장 참여자이기 때문에 시장이 오르는 거 상황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아무리 좀 조심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어떤 업종과 종목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 고민이 오히려 필요한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은 물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만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커질 여력은 물론 있겠지만 오히려 급락했을 경우에 내가 어떤 종목과 어떤 업종으로 집중을 해야 될지가 오히려 저는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죠. 뭐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이슈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네.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화이자 관련된 이슈, 그다음 다음 주에는 모더나 관련된 이슈라든지 여러 이슈들이 많이 있을 테고 한국도 이제 뭐 백신 계획을 이제 조만간 발표를 할 예정이거든요. 네. 백신 구매 계획. 물론 뭐 세피라든지 코백스를 통해서 이렇게 될 부분이겠지만은 향후에 어떤 그런 계획도 나오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대형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인 그런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아무래도 조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많이 쏠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수급적으로 보면 오히려 외국인은 뭐 코스피 시장에서 조금 매도세로 그런 나타나는 네. 모습이 나왔다면 코스닥은 오히려 매수세로 이렇게 되면서 키맞추기가 나오고 있다는 게 좀 특징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키 맞추기 하고 있는 거네요. 저는 네. 진행이 지금 계속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만약에 좀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코스피도 올해 한번 3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지금 올해. 약간 설레발일 수도 있겠는데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지금 너무 좋은 상황이 맞아요.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네. 이게 꺾이려고 한다면은 미국에서 뭐 IT 반독점 관련 규제가 강력하게 빨리 시행이 돼야 되는데 네. 바이든 행정부는 1월 21일 날 일단은 이제 구성이 되기 네. 때문에 일단은 뭐 마이크론도 실적이 뭐 양호하게 나왔고 뭐 컨센서스도 괜찮게 나왔게 그런 부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과연 뭘로 꺾일까가 저는 좀 궁금해요, 사실. 네. 근데 현재 제가 확인한 이슈로는 일단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대볼만 하다. 얼만큼 갈지 모르겠고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8만 전자, 9만 전자까지도 한번 그러니까요. 한번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본론을 말씀드리면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을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엔 제가 IT 업종을 말씀드렸죠. 반도체 관련해서. 네, 맞아요.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했다라고 저 스스로 뿌듯해하고 이렇게 말씀을 일단 칭찬해야죠. 드리는데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안 쳐줘요. 네. 그래서 저는 다음으로 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뭐 다들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2차 전지 쪽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랑 제가 최근에 이렇게 뭐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수소차 사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막상 지금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이게 상용화에 대한 맞아요. 부분이 왜냐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좀 말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 수소는 충전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네, 충전에 대한 시간은 짧은데 충전을 하잖아요. 한 5대 정도 충전을 하면 텀이 생겨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충전 비용이 들죠. 대략적으로 1년 유지비가 일단 설립하는 데 한 30억 정도 드는데 유지비가 일단 뭐 8억 정도 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수소는 어떻게 보면 좀 위험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안전관리라든지 이 관리에 대한 문제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강릉 쪽이 수소차는 조금 인프라가 잘 깔렸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아직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런 부분인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과거 10년 전에 이런 이슈였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주가가 10년 전에는 올랐다가 엄청나게 빠졌죠. 근데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왜? 상용화가 되고 있고 이제는 우리의 실생활에 다가왔기 때문에 전기차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더 플러스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2018년도 전기차 2차 전지 관련해서 놓고 본다면은 ESS 이 이슈 때문에 뭐 불 많이 났었잖아요. 네. 뭐 LG화학도 났었고, 맞아요. 뭐 삼성 SDI도 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이슈 때문에 약간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없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많이 근데 꺾였었던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속적으로 테슬라라는 엄청난 기업이 나타나면서 다시 2차 전기차에 대해서 좀 불을 지폈죠. 테슬라가 올해만 하더라도 6배가 넘게 올랐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면서 씁쓸한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부분인데 일단 그 실생활에 와닿았다라는 거를 제가 팩트로 수치로 말씀드리면 네. 지난 10월 달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33만 대입니다. 물론 완성차 대비해서는 아직 미비해요. 근데 흔히 말하는 YOY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25%가 증가했고요. 이제 전 분기 대비해서는 3%가 증가하면서 사상 역대 최고치의 판매량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 판매량을 달성하는데 제일 많이 기여했던 부분은 옛날엔 중국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유럽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가 한 대략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4%가 증가를 하면서 14만 대를 팔았어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도 한 대략 15만 대 정도를 매 판매를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0% 정도 증가를 했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어떤 뭐 보조금 정책이라든지 약간 정부 주도의 어떤 성장세를 이끌어왔다면 유럽도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약간 민간 주도거든요. 네. 왜냐하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땅덩이가 크기 때문에 그냥 자기네 집에다가 설치를 해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직 전기차 인프라가 많이 깔렸다라고는 하지만은 우리는 그렇죠. 좀 아파트 생활을 네, 좀 맞아요. 많이들 하시잖아요. 아파트 주차장만 가더라도 뭐 1세대가 1차라고 하지만은 그 충전할 수 있는 네. 그 인프라는 적거든요. 거의, 네, 그렇기 많지 때문에 않죠.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차는 유럽이라든지 북미 쪽이 더 어떤 수요가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의 게임 체인저가 중국 그다음에 유럽이었다면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일단 완성차의 1등 업체가 GM인데요. 네. GM 같은 경우도 이제 지속적으로 전기차 관련된 이제 이슈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전기차 출시에 대한 계획안을 굉장히 좀 크게 발표를 하면서 미국에 대한 좀 기대감이 된 부분이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가장 많이 기대되고 있는 게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친환경 관련해서 네, 굉장히 맞아요. 기대를 네. 많이 하실 거예요. 일단은 행정부 자체는 이제 뭐 구성이 안 됐지만 뭐 파리 기후 협정에 가입을 하겠다라고 표명이 된 그런 부분이라든지 충전소를 더 늘리겠다라고 이렇게 공언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차 수요에 대한 어떤 니즈는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플랫폼에 대해서 지금 출시가 됐죠, 이번에.
전기차 eGMP라는 이제 전기차 플랫폼이 나왔습니다. 네. 전기차 현대차에서 이제 플랫폼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팁을 드리면은 현대차도 물론 봐야 되지만 과연 이 플랫폼을 누가 할까? 이 시스템 구축을 누가 할까를 놓고 보면 아마 이제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은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현대 오토에보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 가지 그냥 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어떤 산업의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놓고 본다면은 당연히 이제 배터리 제조 업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네.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완성 배터리 업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뭐 삼성 SDI라든지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LG 화학이라든지.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네. 오히려 소재 쪽으로 조금 소재. 저는 관심을 가지려고 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배터리 산업 자체가 이제 그 산업의 어떤 생애 주기라고 해야 될까요? 뭐 산업의 도입기, 생애 주기. 네.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라고 쇠퇴기. 놓고 있다고 놓고 보면 네. 우리가 옛날에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일부 PCB 업체들이 지금 상폐된 네. 플렉스컴이라는 업체도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갔었어요. 근데 이게 성숙기에 들어가고 쇠퇴기에 들어가니까 뭐 상장 폐지도 되고 네. 뭐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인터플렉스라든지 BH 같은 종목군들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제가 산업 생애 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키트 때문에 좀 그래요, 사실. 왜냐하면 키트 성숙기의 그 대표적인 현상이 과점이라든지 독점이라든지 경쟁이 치열해요. 지금 키트 뭐 원래는 뭐 시젠이 원재 나갔었지만은 지금 여러 업체들이 맞아요. 많이 난립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키트도 지금 약간 성숙기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전기차는 이제 완성차 그 시장에서 일부를 차지했기 때문에 저는 도입기에 도입기. 이제 조금 막바지 부분 그럼 이제 성장기로 가나요? 그렇죠. 성장기로 가게 되면 주가가 여기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구간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뭐 셀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많이 올랐다라고 지금 이게 보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전기차 시장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기 시작. 때문에 10년 전에 우리가 꿈꿨던 전기차 시장이 이제 상용화가 되고 이제 피부에 와닿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올해 많이 올랐다고 버리지 마시고 오히려 전기차 시장이 전기차 업체들이 급락을 하게 된다면은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그냥 간략하게 몇 개 말씀드린 뭐 LNF라든지 저는 양극재 쪽으로 네. 좀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뭐 LNF라든지 뭐 에코프로라든지 뭐 포스코 케미칼 뭐 대표적인 종목군들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에 대한 관심 꾸준하게 가지시면서 뭐 지금 당장은 빠질 수 있습니다. 왜?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급락대 분할 매수 관점 접근하시고 이게 만약에 내년 뭐 한 6개월 뒤에 봤을 때 주가가 뭐 이렇게 갈지 저렇게 갈지는 뭐 아무도 모르겠지만 혹시나 뭐 다른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은 항상 저는 노랑톡방을 통해서 바로 캐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이제 IT 반도체에 이어서 이제 그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산업의 생애 주기. 생애 주기. 원래 그렇잖아요. 이제 뭐든지 딱 그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렇죠.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제 빵 터지는. 빵 이제 데뷔 무대에 딱 섰을 때 빵 터지는 것처럼 지금 우리 대전문가님께서도 2차 전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또 관련된 어떤 우리도 이제 다 알고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똑똑똑 이렇게 떨어뜨려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 할 때 지금 보셨잖아요. 완전 그냥 침 튀기시면서 랩을 또 제대로 해주시면서 중요하다라고 아까 전에 시작하실 때는 이게 말이 길어지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했지만 이게 간략하게 안 되거든요. 중요하니까. 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관심 깊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아까 또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또 노란톡에서 같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희 이제 노란톡 열려 있을 때 들어오셔가지고 편하게 이야기 나눠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아시죠? 네, 박스경제TV 수익원정대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우리 요
방이 또 매우 활발해요. 또 활발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이제 많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지만 진짜 알짜배기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여기에서 저도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뭐 잘 모르면 우리 대전문가님이 그러세요. 노란톡 안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안에서 같이 공부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원 전문가님, 우리 넘버 원 전문가님의 이번 주 전망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우리 원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시장 흐름 지수 흐름 자체가 상당히 강한 흐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거래소 시장이 코스닥 시장보다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장을 압축해서 하루의 장을 본다고 하면은 뭐 오전에 그 빠른 흐름으로 시초의 갭 상승이 나타났다가 일부 조정 나타나고 장 후반 갈수록 지수 흐름은 조금 더 강한 흐름 네. 나타나고 있는 측면 저희가 실제로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그 외국인 매수라든지 그러한 흐름 프로그램 매수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대형 IT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추세적으로 지금 뭐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반해서 지금 중소형 IT주 흐름이 조금은 약한 흐름인데 분명히 이쪽 단으로 순환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그 기존의 방송에서 한번 중소형 IT에 대해서 주목을 하자 말씀드렸는데 이제 12월 중반으로 갈수록 그 중소형 IT주에 대한 그 수급 흐름을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그 대형 IT주가 좋은 반면에 중소형 IT주 같은 경우는 대형 IT주와 주가 갭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키 맞추기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점은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번 주 시장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시장 대응에서도 업종별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순환매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업종 안에서도 종목들, 뭐 게임주 같은 경우도 주가 차별화가 한번 나타났었고요. 업종 안에서 키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의 흐름이 강할 요인이 높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5G 업종 같은 경우 업종 자체도 강했는데 그 안에서 뭐 솔리드라든지 KMW 서진 시스템 뭐 이러한 순으로 종목들의 강세가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 안에서 지속적으로 종목 안에 순환매가 돌 때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업종 안에서 제일 강했던 종목을 기억을 해두고 이 다음에 뭐 순환매라든지 다음 순환매를 준비할 때 그러한 종목을 매수하는 게 가장 저희 포트폴리오 상에서도 유효하게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순환매 흐름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단 먼저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대형 제약 바이오들의 강세가 나타나는 게 일단은 첫 번째 현상이었고요. 12월 중반 이후로 가면은 뭐 1월에 그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대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JP모건 컨퍼런스라든지 이러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12월 중반 이후로 갈수록 서서히 이제 그 중소형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 자체 어느 정도 대형 IT주가 강했다고 하면은 중소형 쪽으로도 이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그 5G라든지 다른 타 업종, 제약바이오, 중소형 업종까지 순환매 돌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시장에 대해서는 언제나 눈을 켜고 저희 뭐 종목들이라든지 그러한 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계속 순환매가 될 거다. 네, 그렇죠. 대형 IT가 강세가 됐었더라면 이제 좀 중소형 IT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제약바이오주도 마찬가지라는 부분을 또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순환매라는 단어가 계속 들리네요. 그렇죠. 업종의 이제 이런 순환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좀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 나눠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본방사수와 너튜브로 실시간으로 함께 가능하다라는 거, 참여 가능하다라는 거 함께 좀 기억해 주시면서 저희와 쭉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그럼 네, 요즘 이제 저도 이제 주식을 하면서 좀 지금 제가 가장 많이 배우고 많이 좀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우리 또 원 전문가님과 대 전문가님의 그런 어떤 도움을 받고 저도 많이 이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이런 성장을 할 때는 늘 어떤 쓰린 맛들도 좀 보고 좀
좀 달콤함도 같이 보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를 나눴었는데 지난주에 이게 참 반응이 좋아서 제가 이제 또 대전문가님한테 한 번 더 요청을 좀 했어요. 우리 대전문가님의 좀 인생 주식. 지난주에 좀 기억에 남는 게 그 한미약품 네네. 맞죠? 얘기하시면서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필히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요거는 저희가 1부 때 얘기를 안 해도 2부 때 종목 상담할 때 꼭 이 제약 바이오주 얘기가 나오면 우리 대전문가님이 아주 호랑이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인생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지 우리 대전문가님의 쓴맛 단맛을 보게 해준 인생 주식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래요? 일단 만국 공통의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뭘까요? 아마 대부분 이거일 거예요. 야, 게임 좀 그만해. 라는 게임 좀 그만해. 네, 게임 핸드폰 좀 그만 봐. 그만해. 네. 그 종목입니다. 바로 NC소프트인데요. 아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30대인데 30대 남성분이라면 모르는 게임이 없는 대부분 이제 그쵸. 이 이름은 모를 수가 없죠. 하나가 이제 스타크래프트, 두 가지가 이제 리니지. 저 게임 잘 모르는데 그건 아네요. 네. 흔히 말해서 이제 3, 40대들 이제 린저씨라고 이렇게들 많이들 표현하는데요. 그만큼 리니지라는 게임이 지금 20여 년 동안 출시된 지 2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많은 진짜 사랑을 오래됐네요. 받고 있는 그런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좀 접해가지고는 이렇게 좀 했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지금도 뭐 조금 재미나게 조금, 네. 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게 좀 저한테 쓴맛을 준 종목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이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서 게임을 했는데 오히려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 같은 경우에는 NC소프트가 레벨업을 한 계기가 뭐냐면 리니지 M 때문에 결국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리니지라는 게임이 PC에서 구동이 됐었는데 2017년도에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됐어요. 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옛날에 어떤 추억 때문에 좀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요즘에 대부분의 좀 게임이 그렇지만은 좀 과금을 굉장히 많이 유도를 해요. 과금을 많이 유도를 하고 과금을 유도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너무 심하다라고 물론 저도 일부 과금도 했지만 돈을 좀 너무 많이 쓰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주가가 안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 게임에 제가 추정하기로는 뭐 제일 많이 쓴 사람이 얼마 정도 썼을 것 같으세요? 리니지 게임으로? 예, 캐릭터에. 캐릭터에? 네. 힌트 드리면 억 단위라고 어머, 말씀드릴게요. 나 지금 100만 원 단위 생각하고 네. 있었는데 억 단위요? 지금 추정치로는 몇몇 분들이 한 100억 정도를 썼어요. 제가 진짜요? 그러게 왜냐면은 한번 뭐 이렇게 뭐 무기를 하나 이렇게 하려고 해도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확률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못 만드는 사람은 계속 돈을 쓰면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과금형 게임이기 때문에 뭐 몇백억 쓰는 사람, 몇십억 쓰는 사람들이 뭐 유튜브만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나올 진짜 거예요. 무기 산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내가 과금을 안 했다고 해서 남들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누군가는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날아가는 걸 보면서 와 이거는 진짜 너무하다. 나는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될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제가 느낀 부분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 종목은 안 된다라고 버리는 게 아니라 시장은 항상 옳다. 이거를 항상 머리에 두고 시장이 내 생각과 다르게 간다고 하더라도 항상 시장은 옳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가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NC소프트라는 종목이 만약에 갖고 있었으면 큰 수익을 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블레이즈 앤 소울이라는 게임도 좀 잘 안 되고 아이온이라는 게임도 잘 안 됐기 때문에 과연 리니지 M을 통해서 얼만큼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할까에 대한 그 부분이 물론 숫자는 찍혔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찍힐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찍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쭉쭉쭉 올라와서 이제 어느덧 100만 원을 바라보고 뭐 이번에 또 야구도 우승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뭐 그런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저한테는 조금 아쉬웠던 종목이고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뭐 블레이즈 앤 소울 2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리니지 2M의 뭐 대만 출시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물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해외의 어떤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라 숫자가 얼만큼 찍히고 향후에 해외에서 얼만큼 더 가동이 잘 되고 더 매출이 나올지를 한 번 더 지켜보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은 항상 옳습니다. 네. 시장은 항상 옳다.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해서 시장이 옳지 않은 건 아니다. 그렇죠. 네. 요 부분 좀 명심하시면서 우리가 투자하는데 좀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문가님의 인생 주식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알아봤고요. 요렇게 우리가 또 하나 좀 교훈을 얻어가면서 우리가 좀 같이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요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함께 하시면 되겠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 수익원정대 검색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게 준비한 얘기가 사실은 많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것 좀 빨리 먼저 좀 물어볼게요. 저희 일단 지금 이번 주 흐름에 대해서 이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번 주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매우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흐름에 대한 대응책들을 제가 시간을 이렇게 짧게씩 드릴 테니까 진짜 요점만 얘기하세요. 이제 랩을 그냥 아주 그냥 짧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오원 전문가님 먼저 시작. 네. 일단 덜 오른 업종이 계속 소외될지 여부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심플하게 IT, 5G,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된다라고 결론 짓겠습니다. 예, 끝. 알겠습니다. 매우 심플해.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 관심 가져라.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저희가 1시간인데 네. 이게 저희 이제 원전문가님 같이 제가 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준비한 맞아요. 내용 지금 뒤에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또 앵글님께 또 짧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나 빨리 해요. 지금 나 됐어. 일단 빨리 해. 말씀드리면 저는 조금 안전주의적인 그런 성격으로 네. 좀 가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코로나가 2.5단계로 격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가는 게 저는 좀 의아해요, 사실. 네. 왜냐면은 올 중반만 하더라도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오히려 그런 게 아니라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면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지금 땡겨버리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 같은 경우에 선물 옵션 동시만기거든요. 네. 이제 마지막 그 알이기 때문에 요건 높은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조금 대주주 과세가 이제 마무리 지어야죠. 1, 2주 동안 마무리 지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저는 키포인트를 딱 하나 보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요. 수급과 잘못 죄송합니다. 천천히. 그러니까 한 가지를 릴렉스. 보고 있는데요. 네. 외국인입니다. 즉 환율과 지금 수급만 조금 유심히 보고 있는데 환율이 좀 가파르게 좀 급락한 부분도 있고 홍남기 이제 경제부총리도 환율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외국인의 수급이 일단 어떻게 될지 환율 추이를 조금 더 유심히 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업종은 IT가 지금 조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는 좀 부진한 그런 부분인데 여전히 뭐 오히려 하락할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건 마찬가지고 전기차도 같은 맥락이고요. 네. 단기적인 매매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바이오 유효합니다. 네. 내일 정부의 백신 구매 계획 나올 예정이니까 당연히 이제 나올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위탁 생산 관련해서 뭐 에스티팜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뭐 굉장히 좀 상한가 나오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관련 종목된 그런 부분과 함께 뭐 제약바이오와 그리고 우리 원전문가님이 이제 계속 말씀해 주시는 5G 관련해서도 미국 경매 이제 앞두고 있는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이런 쪽도 한번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정에 대한 부분들은 또 우리의 자랑, 핵심 노트에서 또 해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핵심 노트에서는 이제 저희가 노란톡에서 이제 핵심 노트를 이렇게 드릴 건데 그냥 그 일정만 이렇게 띡띡 써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뭐 하셨어요? 저희 일정에 맞춰서 네. 제가 강조 표시도 하고 관련 업종을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아마 뭐 기존의 일정만 보던 노트랑은 차별화 될 겁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저희 노란 톡방 들어오셔야지 이 부분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요 일정에 대한 체크는 늘 돈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일정 체크는 필히 중요한데 그거를 이게 이제 찾아보실 번거로움 없이 이제 드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빨간 펜 선생님만의 또 빨간색으로 중요한 거 딱딱 관심 업종 딱딱 해주시니까 이거 매우 유용합니다. 공부하시는데도 매우 도움이 될 거니까요.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2부에서는 또 우리 대전문가님과 원 전문가님의 또 시원한 또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딱 10시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저희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우리 대전문가님이 갑자기 막 이러거나 막 이래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시원하게 또 이제 얘기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2부도 이제 준비되셨죠? 네. 준비 안 돼 있으면 뭐 말이 안 되죠. 네. 또 에너지 이렇게 충전하셔가지고 저희 10시에 또 이렇게 함께 하면은 좋을 것 같거든요. 또 우리 2부에는 그거 준비돼 있잖아요. 우리 수익 원정대 종목.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도. 준비돼 있습니다. 저도 한번 좀 종목 하나 말씀드릴까요? 관심 네. 종목이요? 네, 관심 종목 오랜만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 저도. 갑자기 말도 없이 훅 들어오시는데 감사히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 그러면 10시에 딱 종목 상담 시작하니까요. 노란톡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저희 2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